보자. 가볍게 나가봅시다. 오늘은 비상 나가고 내일은 동아를 나가고 하나씩 나가보면 될까요? 독서를 한번 해봐갖고 저번에 시간에 우리 잠깐 했는데 나는 안 해봤지. 8페이지 단어의 길잡이 한번 읽어보고 9페이지도 읽어보고 뭐가 나올지 어떻게 나올지 모르거든. 독서는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잘 봐야 될까 얘들아. 그리고 지문을 통째로 좀 외워둘 필요도 있을 거고. 11페이지 한번 보자. 8, 9, 10은 읽고 이따가 시간 줄 거야. 자, 개념을 봐. 자신에게 적합한 책을 선택하는 방법, 뭐 독서의 목적에 따라서 책을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 뭐 전문성, 권위, 여러 세대에 걸쳐 검증, 독서 수준, 흥미. 보기로 한 문제 정도 뭐 나오지 않겠나, 그지? 보너스 문제로 나올 수는 있을 것 같고. 상식적인가? 상식적인 거에서 틀리지 마. 내려와 보자. 제재개간. 갈래가 수필이고, 수필은 다 알잖아, 그지? 수필에 대해서 모르진 않겠지. 뭐 경험을 얘기하는 거고, 무형식이고, 뭐 이런 것들 다 알지? 알지? 또 막 틀리지 마. 자, 성격은 자전적이고 체험이고 교훈이고, 주제는 독서가 삶에 미친 영향이고, 특징은 독서로 인한 내면의 변화 과정을 제시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해 얘들아. 독서로 인해서 작가가 내면의 어떤 변화 과정이 있는 현재 손 올리고 적으면서 줄 거 가면 하자. 하살표하고 줄 끊고 뭐 별표하고 해야 돼. 독서로 인해서 작가는 내면의 변화를 겪을 건데 과정을 우리가 따라가 봐야 돼. 독서를 통해서 깨달은 삶에 대한 통찰이 있을 거고, 오른쪽에 보면 독서 계획, 뭐 독서 계획 실천 상식적인 거고, 제재 구조도 뭐 어쩌고저쩌고 있어. 가볼게. 처음에 가보자. 제목부터. 조금 크게 읽을게. 자, 조금 천천히 읽을게. 작가는 유학을 떠났는데 동물의 왕국과 같은 장면을 기대했었나 보다, 그지? 동물의 왕국과 같은 장면? 동물의 왕국 본 적 있나? TV 동물농장 이런 거 말고 옛날에 동물의 왕국이라는 뭐 프로가 있었거든. 아프리카에서 뭐 기린이 막 돌아다니고 하더라. 코끼리가 막 돌아다니고 사자가 막 돌아다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 옛날에. 그런 동물의 왕국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 거기에 나오는 장면을 기대했나 봐 이 사람은. 뭐 동물에 관련된 걸 뭐 연구하거나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 같아. 근데 그것과는 달리 나는 누구야? 작가. 오른쪽에 보면 최재천이라는 분이거든. 요즘에 한 번씩 나오던데 TV에. 기생충 연구에 매달렸대. 그럼 연구실에 처박혀 있었을 거 아니야 계속. 수학 생태학과 같은 학술적 분야가 많았대. 수학 생태학은 뭐야? 모르겠어. 아프리카 평원에서 기린을 만나는 것. 이게 이 사람이 기대했던 거겠지? 이게 동물의 왕국과 같은 어떤 장면들이겠지, 그지? 이것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연구였대. 그래서 혹시 비슷한 수업이 없나 하고 이리저리 찾아봤대. 그런데 그리고 그러나 뭐가 나올지 몰라. 네모 딱 해놓고 나올 수도 있고, 단어가 나올 수도 있고, 같은 의미를 가진 문장을 찾아라가 나올 수도 있고, 다 표시해놓고 나중에 시험 기간 되면 범위가 많지는 않을 거거든. 예고는 통으로 다 외워야 되더라. 문학이랑 좀 달라. 통으로 다 외워야 돼. 비문학은.
우리로 치면 축산학과 같은 과에서, 축산학과는 알지 그지? 소나 뭐 돼지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연구하는 과에서 어떤 교수님이 사회생물학을 가르친다는 것을 알고 즉시 수강 신청을 했다. 사회생물학 잘 모르겠다 그지. 우리는 뭐 사회를 이루는 생물들에 관련된 건가 잘 모르겠어. 아무튼 사회생물학을 가르친다는 걸 알고는 즉시 수강 신청을 했대 이 사람이. 그 수업에서는 사회생물학이라는 엄청나게 두꺼운 책을 주 교재로 활용했다. 사회생물학은 수업 이름이기도 하면서 또 사회생물학이라는 어떤 교재도 있나 보다 그지. 사회생물학이라는 어떤 책을 교재로 활용했는데 책 제목을 잘 봐놔. 책 제목. 이 책이 하버드 대학의 에드워드 윌슨 교수의 저서. 하버드 대학 뭐 이름 들어봤잖아. 유명한 대학이야. 거기에 에드워드 윌슨 교수가 쓴 거래. 사회생물학의 필히 일대 논쟁을 불러일으킨 일반적인 교재는 아닌 것 같아 얘들아. 지금까지와는 뭔가 좀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 사회의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생각과는 좀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책 같아. 그러니까 논쟁을 불러일으켰겠지. 어떤 사람은 맞다, 어떤 사람은 틀렸다 하면서 서로 막 토론하고 싸웠을 거야. 이 책 때문에. 무슨 내용일까? 아무튼 그런 논쟁을 불러일으킨, 유명한 책이라는 것은 나중에 알았대. 이런 것도 잘 봐야 돼. 비문학은. 이 사람은 이 수업을 들을 때부터 사회생물학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사회생물학의 교재에 대해 알고 있었다. 사회생물학의 논쟁을 불러일으킨 유명한 책이라는 것을 알고 수업을 들었다. 다 틀렸지 그지? 이런 것들을 물어. 비문학은 얼마큼 너희가 이 문장 자체를 잘 이해하고 있느냐, 기억하고 있느냐를 묻거든. 굉장히 디테일해. 나중에 알았대. 그때 몰랐나 봐 그지? 그것을 몰랐을 때도 알고 있었으면 당연하고, 몰랐을 때도 책을 읽는 내내 세상에 이런 환경이 있구나 하는 당연한 느낌을 받았다. 뭔가 좀 굉장히 좀 센시내시한 어떤 내용이 있나 보다 이 책에는. 1975년에 나온 이 책은 그야말로 엄청난 반향을 몰고 왔습니다. 엄청난 반향을 몰고 왔대. 좀 어려운 말들이 많아 그지. 논쟁, 반향 뭐 이런 게 있어서 보통 단어의 뜻을 묻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네모해놓고 알맞은 단어를 넣어라 하는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웬만하면 이 자습서에 있잖아. 우리 줄 꺼져 있는 거 있지. 보통 여기서 거의 나와. 99%는 다른 거에서 안 나오거든. 보통 여기서 나오니까 요거 정도는 기억해도 뭐 이 뜻을 쓰라고는 안 나오니까 대충 요런 뜻인 것 같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반향을 몰고 왔대. 윌슨 교수는 이 책 때문에 물세례까지 물세례까지 받았대. 보통 이런 책을 내면 뭐 박수를 받는다든지 칭찬을 받는다든지 이래야 되잖아. 물세례는 나쁜 거잖아. 비난 같은 거거든. 물세례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사람들한테 물세례까지 받을까? 이걸 싫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나 봐. 이 책 때문에 뭔가 분노하고 화내고 이 사람을 비난하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 뭔 내용인지 모르겠다. 자, 그런데 그러나가 있고 그런데가 있어. 우리 했었어. 그치? 1학년 때. 그러나는 언제 쓰지, 소민아? 그렇지. 고개를 끄덕이는 지. 고개를 끄덕인다는 건 안다는 거지. 그치? 내가 설명할 때 이렇게 하거든, 애들한테. 그러나는 얘들아, 반대일 때 써. 그런데는 다를 때 써. 그럼 애들이, 그게 뭔 말이에요? 그게 반대일 때 쓰는 건 뭐고 다를 때 쓰는 건 뭐예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애들이 그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반대라는 건 역적을 말하는 거지. 역적. 반대라는 건 역적. 앞뒤 내용을 바꾸는 거야.
야 오늘 아침에 찜 나오는데 와 너무 덥더라. 그러나 지금은 시원하네. 이래 가야 돼. 즉 같은 결인데 같은 내용인데 같은 결의 이야기를 할 거야. 근데 반대 얘기를 할 거야. 나왔는데 더웠어. 지금은 그러나 시원하네. 이렇게 가야 돼. 덥지 않네. 이래 가야 되고. 그런 데는 결이 바뀌어. 그런 데는 결이 바뀌어. 전환이 돼. 때 나올 때는 되게 더웠다. 그런데 배 안 고프나? 배 안 고파? 야, 지금 왜 안 와? 이런 거. 딴 얘기를 하는 거야. 딴 얘기.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but이야. 그러나는 but. 그런 데는 order야. 딴 얘기. 다른 거 하는 거야. 그 반대랑 다른 거는 달라. 애들이 다른 거랑 반대를 잘 구분 못 하거든. 반대는 앞뒤가 반대 얘기해야 돼. 결이 다른 거. 제가 나는 줄 그래서 그런 데는 역접이라 하고 그런 데는 전환이라 해. 전환이라 하면 애들이 반전하고 같다고 생각하거든 얘들아. 반전하고 전환은 달라. 반전은 말 그대로 지금까지 나왔던 걸 반대로 하는 거야. 전환은 딴 얘기 하는 거야. 딴 얘기. 다른 거. 그래서 헷갈려. 그런데 이거 여기 네모 해놓고 그러나 하면 다 그러나 그래 애들이. 그런데가 돼. 자 그런데 자, 딴 얘기 할 거야. 자, 사회생물학을 먼저 했어. 이 순서 바꾼다. 학교에서. 또 다른 책이 있는데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야. 사회생물학은 수업을 들으면서 사회생물학이라는 교재를 발견했고 그래서 강의라는 느낌을 얻었고 그리고 그거를 읽고 나서 이제 또 다르게 발견한 책이 이제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야. 이기적 유전자가 이기적이다. 유전자가 어떻게 이기적일 수 있지? 보자. 이미 사회생활을 읽으면 그 내력이 빠져들고 있었으니 관련된 책들을 다 읽어보고 싶어요. 뭔가 관련돼 있는 것 같아. 사회생물학에 관련돼 있는 어떤 이기적 유전자. 그럼 사회생물학도 뭔가 유전자에 관련된 글인 것 같아. 유전자에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해서 이 윌슨 교수는 사람들한테 물세례를 받고 뭐 이랬던 것 같아. 근데 그 유전자가 그냥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좀 이기적인 왜 이기적이지? 보자. 그래서 우선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리처드 도킨스가 나왔을 이기적 유전자를 사서 읽었던 되게 어려운 책을 많이 읽는다 그죠? 옥스퍼드 대학의 리처드 도킨스 교수가 쓴 걸 읽어봤단다. 세상을 살면서 한 권의 책 때문에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경험을 하는 이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과연 몇이나 될까? 별로 없겠지. 근데 자기는 그랬다는 얘기겠지, 그지? 자신은 그랬다는 얘기야. 뭔가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 대부분은 대부분은 아마 사람들이 그런 짜릿한 경험을 하지 못하고 생각을 마칠 것이다. 그런데 나는 이기적 유전자를 읽으면서 그런 엄청난 변화를 사회생물학을 읽을 때는 뭔가 좀 강렬한 느낌을 받긴 했어. 근데 이기적 유전자를 읽으면서는 엄청난 경험을 했대. 막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경험을 했대. 무슨 경험을 했을까? 이 책을 책을 읽을 때만 해도 미국에 간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 나의 영어 실력은 그리 출중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책을 손에서 내려놓지 않겠다. 점심 때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다 읽고 나서 고개를 들어보니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밤을 새운 것이다. 나는 굶고 있는 기분을 느끼며 밖으로 나왔다. 보자 나이 해가 뜨려는 그런 새벽이었는데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은 어제 점심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어제 점심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대. 오랫동안 의문이었던 모든 문제가 무사히 답을 보여주는데 이 사람은 작가는 오랫동안 의문이었던 어떤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 뭔지는 모르겠는데 오랫동안 의문 자꾸 줄 거야 돼 문제야. 자꾸 줄 거고 하달표하고 자꾸 해야 돼.
더러워야 돼. 지문이 독서는 문학보다 더 더러워야 돼. 오랫동안 의문이었던 문제가 있었는데 답을 보여주는 것 같았대. 이 책을 읽고 나서 가보자. 책은 그야말로 유전자의 관점에서 유전자의 관점에서 자 거기에다가 차례에 보면 있잖아. 우리 차례에 보면 1단원의 2의 다를 보면 5컴의 날로 행복을 배다라는 게 있어. 나중에 할 건데 이 5컴의 날이라는 걸 할 건데 5컴의 날이라고 적어놔. 유전자의 관점에다가 5컴의 날이라고 일단 적어놔. 일단 자 유전자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재해석하고 있어. 이 책을 읽은 뒤에 삶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은 새로워졌대. 완전 바뀌었어. 그 전까지는 이런 관점 저런 관점이 있었겠지만 이제 관점은 딱 하나밖에 없어. 뭐? 유전자의 관점이야. 이 사람은 이제 삶을 바라보는 모든 관점이 유전자의 관점으로 바뀌어버렸어. 새롭게 바뀌었어. 책의 내용에 따르면 자, 책 내용을 한번 보자. 우리 DNA가 있어. 사람에게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여러 생명체의 몸을 빌렸어. 그리고는 끊임없이 계속 생존해와 몸은 계속 바뀌는데 DNA는 계속 똑같이 생존해 왔어. 옛날부터 몇 천년, 몇만 년, 몇 억 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살아있어. 이 DNA는 몸만 계속 바뀌는 거야. 자 그리고 가보자. 그리고 스스로 살아 숨쉰다고 생각했던 우리 역시 여기까지. 우리 인간들이 우리 스스로 살아있고 우리 스스로 살아서 숨쉰다고 생각하고 있어. 근데 아니야. 우리 인간들 역시도 역시 우리 몸속의 DNA를 보존하고 몸속의 DNA를 보존하고 이를 널리 퍼뜨리기 위한 대상일 뿐이다. 자 DNA를 널리 퍼뜨리기 위한 대상인가 그냥 대상. 중요한 말이야. 대상일 뿐이야. 즉 즉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우리 몸속의 유전자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몸속의 유전자에서 찾을 수 있대. 우리의 존재 이유는 우리 몸속의 DNA를 계속 끊임없이 생존시키고 보존하고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한다는 거야. 우리 인간은. 아 그렇구나. 가보자. 이 책의 저자인 호킨스에 따르면 DNA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 불멸이야. 불멸. DNA가 나서 모양을 하고 있지. 이렇게 꼬여 있으니까 나서 모양을 하고 있지. 그래서 DNA를 불멸의 나선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DNA를 불멸의 나선이라 표현하고 있고. 지은아 자꾸 줄 거. 우리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야.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사실 생존 기계야. 주체의식이 없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DNA를 생존하게 해주는 하나의 기계일 뿐인 거야, 얘들아. 휴대폰처럼, 자동차처럼. 기계야, 얘들아. 우리 인간은. 놀랍지 않냐? 우린 기계였어. 대박.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DNA가 시킨 거였어, 지금까지. 소윤이가 집중 안 한 거, 소윤아, 네가 한 거 아니야. DNA가 시킨 거였어, 소윤아. 대박이지. 엄마한테 얘기해래. 어머니, 제가 그런 게 아닙니다. DNA가 시킨 겁니다. 라고 얘기해. 네 잘못이 아니야, 얘들아. 우린 기계일 뿐이야. 우린 시킨 대로 하는 거야, 그냥. 자, 나는 저는 책을 읽은 그날 그 새벽에 바라본 세상의 모습 그 순간을 잊지 못한다. 그때부터 내게는 그 정거울로 얼굴이 보였다. 그 전에는 여러 가지 삶의
이 사람이 오랫동안 의문이었던 많은 문제가 있었다 그랬잖아, 그지? 그건 삶의 의문이었나 봐. 여러 가지 어떤 삶에 관련된 의문. 우리 인간은 왜 이럴까? 인간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야 되나? 우리 인간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이런 것들 많은 어떤 삶의 인간의 삶에 대한 의문들이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면서 그때마다 다른 답을 해보냈다. 그러니까 다른 관점들이었다는 얘기지 그때마다. 근데 이제는 하나의 관점으로 통일해 버렸잖아, 그죠? 유전자의 관점으로.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난 그새부터는 모든 것이 한 길로 나란히 내리러선 것처럼 가지런히 일단 뭐뭐처럼 직유법을 썼고 비유적으로 한 길로 나란히 늘어선 것처럼 가지런해졌다라는 건 두 번째 줄에 답을 보여주는 듯 했다랑 같은 말이지. 답을 보여주더라 화살표 놓고 두 번째 줄 쭉 위에 두 번째 줄 답을 보여주는 듯 했다랑 같은 뜻이고, 즉 유전자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기 시작했다는 거겠지. 우리가 오코메의 날에서 이제 할 거지만 어떤 것을 설명할 때 하나의 관점으로 딱 설명하는 게 오코메의 날이거든. 나중에 할 건데. 자, 유전자 관점에서 유전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다시 분석하며 모든 것이 명쾌하게 깔끔해. 그때 느낀 희열을 느꼈대.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 희열. 표현할 때 이 사람이 내면의 변화 과정을 우리가 본다 했잖아. 희열을 느꼈어.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읽고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한 걸 깨닫고 희열을 느꼈대. 좀 우리가 이해하긴 좀 그렇다, 그자? 그런 거지 우리는, 그자? 이 사람은 희열까지 느꼈대. 그러니까 삶의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이 생각했나 봐. 자, 그러나 중간 1회 아까 그런데로 시작했는데 6번은 그러나로 시작하네, 그지? 내게 딱 좋아. 딱 좋아하는 거잖아, 학교생들이. 딱 바꿔보면 되잖아. 그러나 그러나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오히려 깊은 고민에 빠지는 이 사람은 희열을 느꼈는데, 그러나 반대로 유전자의 관점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분석하고 이해할 때 고민에 빠지는 사람도 많았어. 그러니까 반대인 경우가 있지. 보통 이제 비문학에서 6번 문단을 싹 빼버리는 거야, 얘들아. 싹 빼버리고 6번 문단이 들어가면 알맞은 위치는 어딘가에서 뭐 1, 2, 3, 4, 5, 7 이 문단을 쭉 놔두고 오지. 이 문단은 어디에 들어가면 좋을까 하면 5번 문단 뒤쪽에 이런 식의 문제가 좀 제일 많이 나오거든. 한 문제 정도. 그러니까 문단의 순서들, 그리고 이 문단이 왜 그 다음 문단에 나왔는지 이런 거 좀 잘 봐둬야 돼. 딱 나오기 좋은 게 6번이잖아, 그지? 그러나 딱 있고, 그리고 5번에 자기는 희열을 느꼈고 6번에서는 자신과 반대되는 사람들 딱 나오고. 가보자. 특히 사회과학을 하는 친구들이 그런 문제를 사회과학을 하는 친구들,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과연 사회를 지배하는 어떤 여러 가지 법칙들은 뭘까? 과연 인간은 어떻게 사회와 정치와 경제와 역사를 이런 행동들을 할까? 어떤 법칙이 있을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야, 평생 동안. 평생 연구하면 뭐해? 결론은 하나인데 유전자가 시킨 겁니다, 이거잖아. 허무한 거야, 애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그동안 공부해왔던 것이 갑자기 말을 몰랐으니 그렇겠지, 그지? 책에서 말하듯이 세상은 인간의 삶을 그렇게 설명해버리면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한 것입니까? 유전자가 다 했다 그러면요, 우리는 대체 뭘 한 거죠? 아무 의미 없잖아요. 좀 회의감을 느꼈겠지. 회의감을 느낀 거는 작가가 아닙니다, 그죠? 한 번씩 낫겠죠. 회의감을 느낀 건 작가가 아니죠.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들이죠. 나는 사회과학을 자식으로 공부할 사람이 아니고 주어들은 세상 밖에 되지 않으니 그들이 겪은 혼란이 어떤 것이고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더란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인간 문제들이 왜 그런 것인지 알고 싶은 욕구가 있다. 도대체 뭘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왜 벌어질까? 왜 고민한다. 그것이 사회과학이며
지금까지 그랬다 그지? 그런데 단 한 권의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 문제들이 하나의 중간에 연결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동그라미 쳐놓자. 마치 내 몸속의 모든 핏줄이 하나로 쫙 몰려서 말끔히 씻겨 내려가는 듯 동그라미 쳐놓고 마치 뭐뭐듯이 야릇한 기분이었대. 그만큼 시야를 느꼈대 이 사람은. 아 이제 늦었구나. 내가 그동안 쇼펜하우어로 갔다가 쇼펜하우어는 서양의 어떤 철학자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왜 그렇지? 우리 사회의 어떤 삶의 문제는 왜 그렇지?를 연구했나 봐. 그러면서 쇼펜하우어 같은 어떤 서양의 철학에도 관심을 가져봤을 거고 문장사상에 빠졌다가 동양의 어떤 철학에도 빠져봤던 것 같아. 이거저거 막 고민했나 봐 나름대로는. 혼자서 애를 쓰면서도 못 찾아본 단어들이 그러니까 뭐 그만큼 기뻤겠지 그지? 어려서부터 유난히 그런 의문에 사로잡혔던 나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는 했다. 재수 시절 니체는 쇼펜하우어니 많은 철학자들의 책을 펴보는 것도 그 때문이었다. 재수 시절에는 서양 철학에 대해서도 연구해봤고 어느 해 여름에는 일부러 몇 군데씩 찾아다니며 소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어떨 때는 또 절을 찾아다니면서 동양 사상에 또 빠져보기도 했고 삶 자체와 삶에서 만나는 근원적인 의문을 풀어보겠다고 각오를 했으며 글을 쓴다고 연구실에 붙이고 힘든 것도 다 그 맥락이었다. 같은 맥락이었다 같은 종류였다. 근데 해답을 찾지 못했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권의 책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는 기분이었으니 얼마나 황홀했겠는가 서리법을 쓰고 있으면서 자신의 황홀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계속 나온다. 그지? 그런데 현주야 그런데 좌절감이 됐대. 황홀감이 시간이 지나면서 좌절감이 됐어. 이 그러나 아니야. 황홀감에서 좌절감이 딴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데가 돼. 그러나가 됐으면 황홀감이 느꼈는데 그러나 황홀감을 못 느꼈다 이래 돼야 돼. 다른 걸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데를 되는 거야. 황홀했는데 이제는 좌절을 했대. 자, 왜 그런지 보자. 처음에 읽었을 때는 단어를 얻은 기분의 세상이 다가오면 음. 단계가 지나니 시간이 지날수록 만사가 시시하게 만사가 모든 일이 시시한 거야. 그지? 그래. 무엇 때문에 나는 이렇게 애를 써?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시를 써? 모든 게 유전자가 시키는 건데 어차피 뭐 우리가 열심히 하면 뭐해? 유전자가 계획한 대로 움직이는 존재인데 우리는 굉장히 수동적인 건데 우리는 그냥 생존하는 기계일 뿐인데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사회과학자들이 느낀 회의감하고 똑같은 걸 느끼는 겁니다. 이제 사회과학자들이 느낀 것과 똑같은 회의감을 이제 느끼죠. 이 사람은 뭔 의미가 있냐? 열심히 하는 거 뭐 의미가 있어? 어차피 뭐 나는 DNA를 보존하는 기계일 뿐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열심히 할 이유가 없는 거야. 굳이. 이런 생각이 드니까 모든 것에서 맥이 불렸다. 열심히 사는 건 노력하는 것이 모든 헛일이고 인생의 모든 것들이 일장춘몽이라 중요하다잉. 한바탕 봄 꿈이더라 라는 거야. 호접지몽이라는 게 있는데 옛날에 우리 한번 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윤이가 얘들아 꿈을 꿨어. 나비가 돼서 막 날아갔단다. 여기로 저기로 막 날아갔대. 걔는 자기가 나윤인 걸 아나? 꿈속에서는 모르지. 나비인 줄 알잖아. 그치? 그치 송이나? 집중하고 있지. 잠을 탁 깼어. 나윤이더래. 아, 내가 나윤인데 나비가 된 꿈을 꿨던 거구나 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그랬대. 근데 현주야,
나윤이가 나비 꿈을 꿨을 때는 지가 나윤인지 몰랐잖아. 그럼 지금도 나비가 나윤이가 된 꿈을 꾸는 걸 수도 있지 않나를 생각하는 거야. 모르잖아. 꿈일 때 깨봐야 알잖아. 모든 것들은 나비가 나윤이가 된 꿈을 꾼 거야. 지금 꾸고 있는 거야. 아무도 모르잖아. 우리 소윤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잘생긴 오빠를 만나가지고 딱 이제 다 고생 끝나고 이제 결혼을 딱 하려고 딴딴 들어가는데 잠을 딱 깼어. 바퀴 벌린 거야. 나는 김미야. 근데 아무도 모르는 거야. 우리 인생이라는 거 사실은 죽는 게 꿈에서 깨는 걸 수도 있어. 모르니까 알아. 그렇게 생각하면 허무하지 않나. 이 주말에 이 좋은 워터파크가 나를 부르는데 저 바다가 나를 이라고 뜻입니다. 강의 싫었죠. 그런 생각하면 이 사람 인생이 너무 허무했다는 거야. 일장춘몽이라는 게 그냥 봄에 이렇게 나무에 기대가지고 이렇게 꿈속에서 꿈을 꾸듯이 우리는 세상을 산다는 거야. 꿈을 깨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거든. 일장춘몽이라는 말이 떠오르더란다. 참 너무 허무하더란다. 자 가보자. 그럼 지금 내가 사라져도 별건 아니겠네. 세상은 유전자 덕에 사없이 전혀가 있는데 뭐.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잠시 살았다. 하지만 다행히 방랑이 길지는 않았다. 자 이제 뭐라냐? 이 사람은 재해석을 할 거야. 그 이기적 유전자에서 얘기했던 모든 것을 유전자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그것을 다시 재해석할 거야. 이 사람은 그렇게 우리 삶이 의미 없다는 이야기는 아닐 건데 분명히 어떤 다른 의미가 있을 건데 재해석을 하려고 막 해. 더 연구를 해 이제. 이러면 안 돼. 이곳까지 도착하러 와서 드디어 내가 기다리던 기회를 찾았고 이제 막 시동을 걸었잖아. 책임을 하려는 건 이게 아니구나. 나는 긍정적이고 처음적인 성격 덕분에 금방 수술을 낼 수 있었으며 새로운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려고 노력했다. 그러면서 내가 해야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나는 인간의 존재 이유나 인간 행동의 이유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그 책과 같은 주제를 다루는 책들, 다른 주제라 하면 안 돼. 같은 주제를 다루는 책들을, 주제는 같지만 관점은 다를 수 있거든 얘들아. 항상 우리가 주제 통합적 읽기를 할 건데 주제는 같아도 관점은 다를 수 있어. 그래서 같은 주제의 어떤 책들을 막 닥치는 대로 읽어봤대. 그리고 그 책에 대한 주제로 토론회가 열리면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돌이켜보면 그 몇 년 동안 내가 토론한 주제는 오로지 이기적 유전자에서 다른 주제들이었다. 끊임없이 그 주제들에 관한 책을 읽고 토론을 거듭한 어느 순간 나는 굉장히 편안해지기 시작했대. 자, 이 3문단이 제일 중요해. 이 3문단을 읽으려고 우리가 지금까지 막 온 거야. 계속 가보자. 인간 행동의 모든 근원이 유전자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너무 빠르다 이제. 직결된다는 사실은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이해를 더 명료하게 해주었습니다. 명료하게 해줬어. 그거 맞아, 그지? 맞아. 더 명료하게 해줬어. 그리고 동시에 인간이 단순히 유전자의 지배를 받는 수동적인 기계만은 아님을 깨닫게 인간이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유전자의 지배만 받는, 물론 지배를 받기는 해. 안 받는 건 아니야. 지배를 받는 수동적 기계만은 아님을 깨닫게 했대. 인간은 자, 네모해놓게 의식을 갖고 있어. 의식이라는 게 있어. 그리고 이러한 의식은 자유의지의 형태로 나타나. 자유의지의 형태로 나타나. 그래서 인간은 유전자의 일방적인 지시를 극복해 갈 수가 있어.
모든 생명체 중에서 인간만이 이 의식을 갖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지시를 극복해 갈 수 있어. 즉 유전자에 대항할 수 있는 존재인 거야. 대박이지 않나? 모든 생명체는 유전자 생존의 기계야. 그건 맞아. 부정하지 않아. 근데 그 모든 생명체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인간만이 유전자에 대항을 할 수가 있어. 지배를 받는 거 맞아. 부정할 수 없어. 근데 대항할 수가 있다. 멋있지 않나? 이게 대단한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 와, 우리 인간 참 대단하네. 인간에 대한 또 다른 경외감, 그러면서 기대를 갖게 된 거야. 또 이것만 있는 줄 알아? 아니야. 또한 인간은 자유의지도 있고 그게 플러스해서 문화의 힘도 가지고 있어. 그래 도덕 삶을 발전시킬 수가 있는 거야. 이걸 느낀 거야. 자, 지금도 가보자. 이제. 지금도 나는 가끔 수업 시간에 이 책을 소재로 학생들에게 이야기한다. 그런 뒤에는 항상 몇몇 학생이 나를 찾아와 이렇게 말한다. 똑같은 얘기를 하겠지, 그지? 그 자절감을 느끼겠지. 이 책을 읽고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좌절감이 너무나 큽니다. 학생들의 마음을 잘 아는 나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나도 얼마 동안은 그랬다. 하지만 특집과 관련한 책을 많이 읽고 동의한다. 계속 깊이 파고들다 보면 나름대로 정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 조금 힘내지 말고 더 깊이 보는 거라고 생각해봐라. 정말로 한 권의 책이 나를 온통 흔들어 놓았다. 제목이다, 그지? 한 권의 책이 나를 온통 흔들어 놓았다.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고 내가 왜 그리 살아왔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 그래 나는 이 세상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 그런 존재일 수 있어. 그렇지만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히 따로 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온 힘을 다해 모든 상황을 즐기며 살아가면 되는 거야. 나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자. 그렇지. 계속. 내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들을 어떻게 보면 내 유전자가 나한테 허락한 범주 내의 삶을 그렇겠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들은 유전자가 나한테 허락한 범위 안에서의 일이겠지. 내가 정말 날고 싶다고 날 수는 없잖아, 얘들아. 그지? 범주 안에서의 일이겠지.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최선을 다한다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모두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자칫하면 운명론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나는 운명론자와는 다르다. 운명은 그냥 자신의 그냥 운명을 받아들이는 거잖아.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래. 나는 멈추지 않고 묵묵히 최선을 다해 살아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거래.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거래. 그래야 의미 있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자, 17페이지의 핵심 구절 한번 쭉 읽고 해야 돼. 이 채우기만 하지 말고 그 밑에 거 하달표 있잖아. 요거 하달표. 그게 중요한 거야, 얘들아. 그 하달표에서 뭐가 나올지 몰라. 뭐가 나올지 몰라, 얘들아. 아무도 몰라. 나도 모르고 니도 모르고 다 몰라, 얘들아. 쌤이 얘기해 주는 건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문학은 그래도 예측이 돼, 어느 정도, 얘들아. 근데 비문학은 예측이 안 돼. 내는 사람 마음이야, 사실. 뭐 빈칸 뭐 내고 그냥 뭐 중심 내용 찾아라 하고 뭐 해보면 뭐 몰라, 못 풀어. 다 알아야 돼. 그래서 자, 19페이지 1번에 표 있는 거는 내기가 쉬워, 쌤들이. 뭐 쓱쓱쓱 지워버리면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할 때 좀 도움이 되고, 너희가 1번 같은 경우는 뒤에 거는 뭐 굳이 뭐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 23페이지도 한번 읽어보고, 숙제는 29까지야. 좀 남았어. 하고, 원래 다른 반 애들은 이거 하고 남아서 평가 문제집까지 끝내고 집에 가는데 너는 뭐 남기면 또 뭐 레슨이 있니 또 어떠니 뭐 뚝지를 할 거니까 내가
이제 한 개 하고 평가 문제집 끝내고 한 개 하고 끝낼 거야. 평가 문제집 이제 시험 기간에 안 할 거야. 그래도 다 같이 끝낼 거야. 지금 다시 읽고 여기까지 끝낸다. 29까지 29페이지까지 알겠죠?